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2주차 금요일에 진행했던 복습 테스트 문제 중에 6문제, 4번부터 9번까지 우리 오늘 풀려고 할 거고요. 행정의 가치에 관한 문제들이어서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쉽게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사회계약론 입장에서 정의를 도출했습니다. 맞아요. 그죠? 정의의 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가 포인트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기본적인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 맞는 선지고요. 3번입니다. 사회의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이 되어야 하고요. 불평등한 배분은 그게 그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에게 유리한 경우라고 한다면 정당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정의의 1원리가 제일 먼저입니다. 이게 1번. 그 다음 2원리. 2원리 중에서도 기회균등이 2번. 차등의 원리가 3번. 순서가 1, 2, 3 이렇게 되니까 차등의 원리가 기회균등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4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옳지 않은 선지는 4번이 됩니다. 자, 5번 갑시다.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가외성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중첩시키거나 중복하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이죠. 동등 잠재력도 있습니다. 2번 효과성은 제가 얘기했죠. 목표의 달성도. 능률성은 과정적인 측면.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 그래서 지금 보시는 효과성과 능률성 두 개의 위치를 바꿔야 맞는 선지가 되고요. 2번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어서 우리 이 문제, 기출문제 저희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 있죠. 그걸 통해서도 봤었던 선지입니다. 3번. 근대 이후의 합리성은 네, 근대 이전이든 이후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합리성 하나만 알면 돼요. 일단 합리성에 대한 논의가 근대 이후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합리성은 네,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설명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맞아요. 합리성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에 관련된 개념. 수단이 지금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냐 이걸 보는 게 합리성이죠. 4번 롤스의 정의론 위에 있는 4번 여기서 통해서 여기서도 봤습니다.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는 약간 박쥐 같은 입장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5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2번입니다. 자, 6번입니다. 행정 가치에 대한 문제 하나 더 볼게요. 공익의 과정설, 현실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공익입니다. 왜냐하면 사익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익을 합해서 공익을 도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1번 맞는 선지고요. 2번 공익의 실체설은 개인의 사익을 모두 합한 것을 공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와 다른 무언가 별도의 공익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3번입니다. 행정 이념으로서의 사회적 형평성은 신행정론과 함께 강조가 되었습니다. 맞고요. 4번 롤스가 정의론에서 제시한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는 개개인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의 자유를 해치면 안 되죠. 나의 자유로 인해 남의 자유가 해쳐지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보셔야 해요. 자, 그래서 6번, 4번이 틀린 선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행정 가치에 대한 얘기들을 했고요. 이제 행정학의 학문적 특성부터 시작해서 행정학 이론들을 쭉쭉 정리하려고 합니다. 행정학 이론들은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연결해서 보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바짝 긴장하시고 정리해 주셔야 해요. 자,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한 얘기했죠. 자, 원인과 결과의 규칙성을 발견하는 건 기술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과학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술성은 아트, 처방적인 성격의 행정학 연구를 설명하죠. 행정학은 전문 지속적인 성격, 전문 직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실천적이고 도구적인 현실의 응용력이 강한 순수 학문이 아니라 응용 학문입니다. 행정학은 종합학문적인 성격이 있죠. 여러 개의 학문들이 연합해서 행정학을 구성하기 때문에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맞는 선지고요. 행정학 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할 수 있어도요. 가치 판단의 문제를 완전히 배제하는 건 불가능하죠.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했었던 게 실증주의인데 행태론, 실증주의의 연구 방식을 사용했던 행태주의인데 행태주의도 그래서 결국 비판을 받고 신행정학의 흐름에 편승할 수밖에 신행정학의 흐름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가치 판단의 문제를 완벽하게 배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문제에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답은 1번 됩니다. 자, 8번으로 갈게요. 자, 미국 행정의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태제, 매제 순서대로 예쁘게 잘 나와 있네요. 해밀턴은 연방주의, 제퍼슨은 자유주의, 메디슨은 다원주의, 그죠? 그 다음 잭슨이 민주주의, 잭슨 민주주의, 역관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민주주의입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봅시다. 해밀턴의 연방주의, 연방정부의 힘이 집중되어 있는 중앙집권 주장했습니다. 맞아요? 자, 제퍼슨은 자유주의 해야 돼요. 이익 집단 중시에서 정치 활동의 원천으로 인식한 건 오히려 제퍼슨이 아니라 메디슨의 특징이고요. 지금 보시는 요거 메디슨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 실현 요거는 잭슨이 설명했던 거고요. 오히려 분권을 강조하면서 마지막 대중의 뿌리를 두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조했던 요게 현재 제퍼슨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2번, 3번, 4번은 다 고치셔야 합니다. 정답이 되는 맞는 선지는 그래서 1번입니다. 자, 9번 갈게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관리자는 생산성을 증진시켜야 돼요. 이게 노사 모두를 이롭게 할 수 있고요. 조직 내 인간은 기계적 능률성에 의해서 동기유발이 되죠. 경제적인 욕구에 의해서 동기유발이 됩니다. 사회적 욕구가 들어가려면 인간관계론 내용까지는 가야 돼요. 조직 내의 인간은 사회적 욕구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되는 게 아니라 기계적 욕구, 네, 또는 경제적 욕구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되어야 한다. 이렇게 전제해야 되고요. 업무와 인력을 적정하게 결합하는 건 관리자가 해야 하는 몫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 수행에 관한 최선의 방법, 유일 최선의 방법, 더 베스트 원웨이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 계열 찾기 위한 연구가 테일러의 그 유명한 동작과 시간에 대한 연구입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는 그래서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저희 내용을 봤고요. 8번까지 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오늘 4번부터 9번까지의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뭔가 이 프린트가 좀 이상해졌어요. 자, 괜찮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봐서 우리 마무리를 했고요. 내일은 10번부터 15번까지의 문제 딱 해서요. 우리 금요일 2주차의 복습 테스트 영상들은, 테스트에 대한 설명들은 다 마무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